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19년 5월 24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여러분들 참고사항일 뿐이니까 여러분들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는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비트코인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내용들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비트코인이 불장, 강세장이 되기 전에 꼭 확인해야 될 지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이거는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은 그 분석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여러분들 기술적 분석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큰 시장 흐름, 불장이 언제 시작이 되는지 요걸 확인하는데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통신 대기업인 AT&T가 암호화폐 요금 결제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합니다. 이제 암호화폐로도 통신 요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되었고요. 암호화폐 분석가가 라이트코인이 수개월 내 140% 이상 급등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트코인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국은행이 리플 송금 기술 이후 직접 XRP 사용을 시작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태국에서 직접 XRP 사용이 진행된다고 하는데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스위스 증시 스위스 프랑 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화폐 전장의 제임스 리카즈라는 저자가 비트코인 역사상 최대 사기다, 언젠가 붕괴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이것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비트코인에 대한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걸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비트코인이 항상 불장이 되기 전에 이게 먼저 상승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비트코인 네트워크 모멘텀인데 온체인 볼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자체의 내부적인 그 거래량, 거래 볼륨을 뜻하는 건데 그 양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불장이 될지 아닐지를 미리 선행지표로서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윌리우나 데이비드 퓨얼 같은 사람들, 이런 분들이 이제 제시하는 분석이고요. 이 온체인 트랜잭션 볼륨이 꼭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엄청난 상승을 하기 전에 그 전에 이렇게 이제 상승을 한 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17년 불마켓에서도 이미 그 전부터 이렇게 급하게 요게 이제 온체인 볼륨입니다. 요게 먼저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가격이 상승했다라는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최소 3배 이상이 갑자기 이제 거래량이 급등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제 주요적으로 봐야 되는데 온체인 볼륨을 그래서 이제 그 거래량을 이제 보는 거죠. 이걸 제시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제이슨 스미스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항상 매번 일어났던 일이다. 이거 실제로. 그래서 가격이 불장이 오기 전에 비트코인이 엄청난 상승을 했었던 2012년부터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죠. 근데 그때도 이렇게 가격이 상승하기 전에 이미 그 온체인 볼륨이 급등하는 그 흐름을 먼저 보입니다. 거의 뭐 두세 배씩 이상이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먼저 보이고 그 다음에 가격이 이제 뒤따라서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뒤에서 이제 발생하게 됐고요. 2015년도에도 비슷한 흐름을 보입니다. 실제 이걸 이제 모멘텀이라고 하는데 볼륨이 급작스럽게 올라가는 이 형태. 근데 가격은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는 않아요. 조금씩 그냥 회복되는 정도였는데 그게 끝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불장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가격이 엄청나게 계속 상승을 합니다. 이 흐름이 이제 두 번째 나왔던 거고 세 번째도 지금 이제 모멘텀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체인 볼륨이 지금 이제 우상향 쪽으로 지금 방향이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하락 쪽보다는 상승 쪽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을 보면 이전에 이렇게 거래량이 급증했던 이 시점하고 이제 비슷한 패턴으로 이제 간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확실하게 나오면 불장인지 아닌지가 더 구분이 확실하게 되는 그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도 온체인 볼륨도 한번 참고를 해볼 만한 지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서 좀 큰 시장의 흐름을 분석하실 때에는 이걸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시장에 대한 단기적인 기술적 분석들을 먼저 또 살펴볼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세 가지의 패턴으로 보는 분석가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더블탑, 두 개의 봉우리가 이제 있는 거고요. 이 쌍봉이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면 보통은 하락의 추세라고 봅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이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흐름을 찍는다는 건 하락할 가능성을 좀 더 높이 둔다라고 보고 있고, 이래서 이제 더블탑 패턴을 지금 읽는,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고 찍고 다시 내려가고 이런 식의 패턴을 이제 첫 번째 분석으로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분석가들 중에.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제 페넌트 패턴이라고 해서 불페넌트,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좁혀져 가는 깃발 형태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하락과 상승과 하락과 상승, 이걸 몇 번 반복하다가 이 지점을, 임계점을 지나면 이제 폭발해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뚫고 올라가는 이 시점, 이게 확률적으로는 한 60% 정도, 상단이 60%, 하단이 40% 정도 되겠죠. 그래서 확률적으로는 상승 확률이 조금 더 높은 그런 패턴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플래그 패턴. 그래서 이 깃발 패턴인데, 깃발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불플래그 패턴이라고 지금 읽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깃발 형태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를 좁혀서 이 하단선 찍고 다시 상승하는 이런 흐름들을 예상하기도 합니다. 목표 지점은 이제 9,000달러선은 당연히 넘어선다고 보는 쪽, 만약 상단으로 뚫고 올라간다면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하단으로는 보통 그 7,200달러선, 그리고 6,400달러선까지도 뭐 지지선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패턴이 다시 또 상승하는 패턴이 나왔어요. 요거 이후에 그래프가 다시 살짝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상단 쪽으로 조금 비트코인이 방향을 튼 상황입니다. 그 비트코인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굉장히 강한 흐름을 지금도 이어가고 있다라고 단기적으로는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태국에서 리플 송금 기술 이후에 XRP 사용을 이제 시작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태국에서 가장 큰 은행 중 한 곳인 이제 시암 상업은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암 커머셜 뱅크라고 하는 곳인데, XRP 사용에 대해서 암시하며 추가 발표를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SCB, 그 시암 상업은행은 이번 주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상세한 블로그 포스트를 발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실제 SCB는 리플의 블록체인 플랫폼 확산을 위해서 일본, 한국의 은행 컨소시엄의 노력의 일환으로 태국중앙은행의 감독하에서 일본에서 일하는 태국인들이 모국으로 송금할 수 있는 리플 시스템을 시범 운영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은행에서 이제 태국 은행으로 송금이 가능해진 거죠. 이 리플 시스템을 통해서. 그래서 그게 지난 4월에도 리플 기술을 이용해서 국경간 지불 시험을 실시해서 2일에서 단 1분으로 그 송금 시간을 단축하는 성과를 이뤄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SCB가 앞으로 리플과의 파트너로 인해서 파트너십을 이용해서 이제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가고 있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고요.
태국에서도 이제 중앙은행 및 민간은행들이 이런 블록체인 기술, 분산 원장 기술을 사용하는 것들을 지금 고려하고 있고, 일부는 독자적인 CBDC 발행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태국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송금 기능을 활용한다. 동남아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은행에서, 현지 은행에서 지금 자국으로 그 송금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현재. 근데 그걸 도와주는 이 XRP 리플의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리플을 사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태국에서도, 태국 은행 쪽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환영하고 사용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플의 송금 기술이 계속 이렇게 이제 확산이 되어 가는 것들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장 전문가가 비트코인 ETF 올해 안에 승인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 ETF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건데요. 어, 데이브나 디그라는 etf.com 이사가 최근에 CNBC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ETF 승인이 임박하지는 않았지만 2019년 안에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2019년도면 지금으로 한 6개월 정도, 이제 6, 7개월 남았죠. 근데 이제 미국 규제 당국은 ETF 승인을 계속 지연시킬 가능성이 높고 최대한 오래 끌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ETF 승인을 하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문제가 터지면 자신들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규제 당국은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기관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이 승인을 계속 연기만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올해 안에 이제 승인이 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 같고, 다른 이제 금융투자 정보 사이트 야후 파이낸스에 따르면 디지털 토큰 상장 플랫폼 코인리스트 앤디 브럼버그 CEO가 비트코인의 실질적 활용이 비트코인 ETF 승인 여부보다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점점 더 많은 유통업체가 비트코인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으며 업계 비트코인 도입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당국의 ETF 승인 여부보다는 이러한 실질적 변화가 훨씬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실질적인 활용도가 높아지면 ETF는 어차피 뒤따라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ETF가 선두가 아니고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는 실질적인 활용도, 용도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것들이 늘어나고 사람들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면 바뀔수록 ETF 승인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이걸 실사용 사례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게 이렇게 바로 나오고 있죠. 미국의 통신 대기업 AT&T. AT&T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통신 대기업입니다. 엄청난 대기업이고,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통신 미디어 대기업이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암호화폐 결제 플랫폼 비트페이를 이용해서 암호화폐로 통신 이용요금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신 요금도 우리 같은 이제 그 뭐 SK나 KT, LG U+ 같은 그런 곳에서 통신료를 우리가 암호화폐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통신 요금 결제도 이제 암호화폐로 받게 된다. 특히 여기에 들어가는 이 비트페이라는 업체, 이 업체가 주목해 볼 만한 것 같아요. 지금 세금도 비트페이를 통해서 이제 그 암호화폐로 납부를 할 수 있게 하는 중개 업체인데, 이 업체가 굉장히 빠르게 잘 진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페이라는 이 업체가 만약에 상장이 되거나 다른 쪽으로 나온다면 참 주목해 볼 만한 기업인 것 같습니다. 자, 암호화폐 분석가 라이트코인인데요. 수개월 내 140% 이상 급등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이트코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목하게 만드는 기사인데요. 미디어
익스체인지가 아이디에 따르면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인 키릴 니콜라예프가 최근 기사를 통해서 라이트코인 시세가 앞으로 몇 달 동안 140% 넘게 치솟고 가격 수준은 1년 이상 지난 후에 220달러에 이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석에 대한 이유는 라이트코인은 결국엔 반감기를 맞이하는 것이죠. 8월 6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라이트코인의 반감기. 지금 얼마 안 남았죠? 비트코인은 지금 1년 정도 남았는데 라이트코인은 정말 3개월 정도도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 반감기를 맞이하여 라이트코인 신규 발행이 줄어드는 거죠. 채굴 보상은 25 LTC에서 12.5 LTC로 50% 감소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라이트코인의 수요가 증가하고 유통량은 감소하기 때문에 가격은 확실히 강세를 보일 것이다 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분석들 보면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가 좀 보이기도 하죠. 장기적으로는 라이트코인의 가격은 올해 들어 이미 3배 올랐지만 상승세는 이제 지속되고 있어 12개월 내 최고가를 경신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라이트코인도 이제 한번 주목해 볼 만한 시점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뭐 가격의 흐름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지금 당장은 그 가격 흐름이 계속 이제 그 비트코인에 비해서는 그렇게 힘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진 못하고 있습니다. 라이트코인은. 자, 그리고 스위스 증시 스위스 프랑 연동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개발 중이다라고 합니다. 코인데스크의 보도에 따르면 스위스 6 SIX 증권거래소 그룹이 스위스 프랑과 연동되는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개발 작업 진행 중이다라고 합니다. 스위스 프랑하고 연동을 하는 거고요. JP모건의 암호화폐처럼 내부 거래에만 사용될지 일반 스테이블 코인처럼 이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고 해요. 이런 이제 스테이블 코인들이 나온다는 거, 관심도가 이제 계속 집중되고 있죠. 이 식스라는 이 증권거래소는 예전에 그 ETF가 아니고 ETN이었나요?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발행을 해서 암호화폐의 비트코인 ETN 같은 것들을 발행했어서 굉장히 빠른 그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해서. 그래서 되게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 앞서간다라고 할 수 있고요. 역시 스위스가 좀 앞서가는 느낌이죠. 우리나라도 좀 스위스처럼 빨리빨리 움직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이제 화폐 전쟁에 제임스 리카즈라는 사람이 지금 비트코인 역사상 최대의 사기다. 비트코인이 역사상 최대의 사기고 언젠가 붕괴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이제 그 화폐 전쟁인데요. 이게 이 사람은 지금 이제 비트코인을 비난하는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비트코인이 역사상 최대 사기라고 투기 이외에는 쓸모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거세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기술적 분석에 의미가 없다. 최근 몇 년간 비트코인은 이렇다 할 기술적 성과가 없었다. 라고 하면서 비난을 막 퍼붓고 있죠.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제임스 리카즈라는 분이 이 비난을 하려면 좀 증거를 제시를 하거나 그 반박된 내용들을 좀 논리정연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없어요. 지금 이 기사에서도 이게 나오지가 않고 자세한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대한 반박이나 비난을 하기 위한 어떤 그 증거 제시를 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비난을 하니까 저는 이런 게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뭔가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할 때에는 항상 거기에 대한 그 논리가 뒤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증거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거 없이 무작정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을 그냥 퍼뜨리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고 자신의 진짜 믿음이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를 뒤를 생각하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부분. 비트코인을 옹호하는 것도 뭐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비트코인이 무조건 좋다라고 말을 하는 것도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비트코인이 왜 좋은지 그거에 대한 명확한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나 그런 기술적 이해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기술적 분석이 의미가 없다라고 하고 있고 분석 자체를 안 하려고 하잖아요. 이거는 되게 문제가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난을 하기 전에 먼저 알고 비난을 하자. 비난을 하더라도 저는 그런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너무 흥분했나요? 아무튼 이런 부분은 좀 안타까워서 이런 이야기를 해봤고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같이 좀 공부하시면서 이런 분들의 생각에 휘둘리지 않는 투자자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봤고요. 투자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다음에 더 유용하고 재미난 내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투자 관련된 정보들은 여러분들 참고사항일 뿐이니까요. 투자할 때 스스로 꼭 판단하세요. 감사합니다.